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에 이어서 이젠 이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자금마저도 속속 이탈하고 있어서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중국 투자 상황을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국,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점점 중국 시장을 건너뛰는 대신에 미중 갈등과 중국의 성장 둔화로부터 반사 이익을 얻는 신흥국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중 간 무역 기술 분야에 이어서 투자 분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자금의 중국 이탈은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에 더딘 중국의 경기 회복세,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부재에 따른 실망감, 미중 간 긴장 고조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로이터 통신의 분석입니다. 금융정보 업체인 리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국 투자에 주력하는 뮤추얼 펀드에서 6억 7,400만 달러가 순유출된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뮤추얼 펀드에는 10억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장지수 펀드 ETF인 이 MSCI 신흥국 시장 ETF 한 곳에만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인 10억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주수의 주요 보유 종목은 TSMC하고 삼성전자 등입니다. 또한 금융정보업체인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 중국 시장에 집중하는 상위 10개 뮤추얼 펀드의 규모는 2021년 고점 대비 4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12개월간의 외국인 자금의 신흥국 시장, 중국 제 신흥국 시장의 주식 매수액은 39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금 규모가 성강통, 후광통 같은 이런 중국 본토 주식 매수액을 앞선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는 이 중국의 경기 둔화로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국가로 제조 공급망에서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을 대체하는 멕시코라든지 인도, 베트남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중국보다 나은 성장 전망 덕분에 매력이 올라간 브라질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ETF 운용사 글로벌엑스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말콤 도스는 중국의 수출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멕시코,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 등 다른 신흥 시장 국가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 공급망에 필요한 변화의 규모가 앞으로 10년간 이런 자본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이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모닝스타가 추적하는 상위 10개 중국 집중 뮤추얼 펀드의 규모도 2021년 정점 대비 4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잘 알려진 UBS 중국 펀드도 6월 말까지 자산이 45억 달러로 줄어들어서 2021년 1월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프리 젠수바키는 글로벌 자본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혜택을 받는 부분과 국가로 점진적으로 자본을 이동했고 그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국가로 이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 매니저와 어드바이저들은 중국 중심의 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투자 자문 업체인 캠브리지 어소시에이츠의 벤저민 로우는 최근 12개월간 중국 투자 상품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글로벌 자본의 중국 투자가 앞으로 더 축소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로이터는 서방의 기관 투자자들로서는 중국 투자에 따른 평판 위험도 커지고 있으며 중국 투자 시 내부 감사 부서의 정당성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로의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군사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한 이후에
주춤하던 투자자들은 조 바이든 정부가 칩과 양자 컴퓨팅 같은 분야를 포함하도록 금지 목록을 확대한 이후에 더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부분에 대한 투자를 심사하고 금지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한다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향한 글로벌 투자를 더욱 억제해 있는 영국에서 감히 중국으로의 투자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반간첩법 제정을 비롯한 중국 당국의 강압적인 사회 통제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국 첨단산업 규제 조치가 외국인의 중국 투자를 머뭇거리게 만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베이앤컴퍼니는 중국 지역 신입사원들에게 2025년이 돼야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에 일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중국 지사 직원의 절반가량도 업무에 손을 놓고 있고요.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 중국 지사는 최근 일감 수주를 위한 전략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중국 시장 전망은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 소재의 헤지펀드의 한 사업 개발 매니저는 로이터에 투자자들이 여전히 경제 재개 등 기대할 만한 것이 있었던 작년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와 관련해 APS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원쿼 코이는 미국, 캐나다와 일부 유럽 투자자들은 정치적 압력 때문에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에 이어서 이제는 투자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탈중국을 하는 가운데 중국 자본, 이른바 차이나머니도 서방 세계를 탈출하고 있어서 이 글로벌 자금과 중국 자본 모두 서로가 손해보는 마이너스섬 게임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3일 유엔 무역개발의 그러니까 웅크타트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FDI가 1,4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대였던 2016년 1961억 달러하고 비교를 하면 25%가 줄어든 겁니다. 특히 미국, 유럽 같은 서방 선진국에서 중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중국 자본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선진국에서 대형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죠.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투자는 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격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부동산이나 기업이 더 이상 중국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이나머니의 대이동은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자본들은 미국 등의 부동산보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의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 전쟁의 결말은 이미 드러나 보입니다. 글로벌 자금의 탈중국은 중국 경제 기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타격이 훨씬 크겠죠. 지금 중국 정부가 갑자기 이 글로벌 기업들을 달래고 또 투자 유치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